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키워드 풀이 시작할게요. 이번 간호학은요 15문제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한 페이지에 담아보았습니다. 일단 보건교육에 대해서 나왔고요. 실시 절차, 보건교육 방법 중에 브레인스토밍이 나왔어요. 또 평가 유형이 나왔는데 요번에 진단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보건소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건소는 지방행정조직이다. 보통 보건진료소랑 보건소가 퐁당퐁당 나옵니다. 또 41번 1차 보건의료요소 접수주지에서 주민의 참여가 나왔고요. 또 42번 요거는 패스할게요. 43번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그 사회보험, 국산, 건건호, 또 공공부조 그 빈곤층한테 5만원, 10만원 부조해준다. 그 공공부조요. 기초생활 보장하거나 의료급여하거나 뭐 노령연금 주는 거 있고 또 사회서비스 있었어요. 사회서비스는 그 법률이 정하는 특정인에게만 주는 거였죠. 뭐 조선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뭐 장애인, 장애아동, 뭐 노인들한테만 주는 거. 이 사회보장 제도는 항상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항상 뭐 중요하다고 했던 것에서 어김없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항상 번갈아가면서 나오잖아요. 이번에 행위별 수가제가 나왔어요. 또 환경오염, 뭐 이상기후의 증가이다. 또 수질 오염 상태, DO와 BOD, COD는 반비례이다. 그 문제 나왔고요. 2차 오염물질, OR, 스케펜 이렇게 기간주에서 2차 오염물질만 묶었잖아요.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 이게 2차 오염물질이고 나머지는 다 1차다. 또 포도상 구균이 뭐 어떤 식중독이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균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 또 장염비브리오균 이게 여태까지 나왔었는데 장독소는 뭐냐 이게 나왔어요. 근데 기간주에서 또 마침 그 독소형은 독보엘포 이렇게 외우자고요. 이러면서 보톨리뉴스 웰치균, 또 포도상 구균 이렇게 세 개가 독소형이다. 막판에 찝어드렸는데 요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나오는 키워드가 약간 확장되어서 그렇지 비슷하더라는 거. 50번 문제,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는 대치가 나왔습니다. 대치는요, 덜 위험한 거로 바꿔준다 이거잖아요.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깨지는 것을 깨지지 않는 것으로 교체한다. 남자친구가 너무 이상해. 그러면 새 남자친구로 대체해야 되고 대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치원생에게 건강한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할 때 좋은 것은 이런 문제 나왔는데요. 보건교육 교육 시 우선 고려할 요소는 교육받는 사람이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 기간주 유튜브 지금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앞둔 여러분들이나 관심 있고 흥미가 있지. 간호조무사 시험 안 보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교육을 안 받겠죠?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피교육자예요. 교육자는 선생님, 피교육자는 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고 흥미가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가 항상 중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37번 보건교육 실시 절차. 제가 도입 전개 그 결론, 뭐 결론이 같은 말로 종결인데요. 제가 2020년 6월 국시에 전개가 나왔다. 그리고 9월 국시에 또 전개가 나왔다. 그리고 2021년 3월 국시에 도입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전개가 나올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론, 종결 부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 중요 키워드는 계속 나온다는 거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8번 보건교육의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이 나왔어요. 보건교육의 방법 뭐뭐 있었죠? 이 제가 작정하고 치렀다 보건교육 9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페이지인데요. 강의, 집단토의, 브레인스토밍, 분단토의, 배심토의, 심포지엄, 시범교육 이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이 나온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할 때는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이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이다. 제가 이 예시를 드릴 때 간호조무사 실습, 왜 도대체 무급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국가고시에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이 요번에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머지 공부해야겠죠. 상반된 의견, 배심토의, 패널토의 또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 이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거 답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국가고시는 포괄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39번 보건교육 실시 전에 하는 평가에 물어봤어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다. 교육하기 전에 진단평가를 한다. 교정하기 전에도 혹시 치과 가보신 적 있나요? 교정하시려면요, 정확하게 진단을 떠봐야 돼요. 그래야 기간이라든지 발치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비용도 그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교육을 할 때도 초반에는 진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죠? 형성평가예요. 우리 학원에서요, 그 간호조무사 공부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형성평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괄평가는요, 우리가 국가고시 시험을 보는 것을 총괄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전에 하는 것은 진단평가, 교육 중간에 하는 거 형성평가, 교육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총괄평가라는 거. 평가 방법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어요. 2021년 3월에는 절대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 유형에 대해서도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다까지 다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40번 보건소, 지방보건행정조직에 해당된다, 이런 답이 있었는데요.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건진료소는 뭐예요? 농특법 나오면서 저기 지방에 병원 없고 의사 없는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보건진료소에서 이제 그 진료를 좀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에는요, 보건복지부가 있다. 복지하면은 복지 업무, 복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에는 그 행정안전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방에 있는 보건행정조직이다. 제가 이것도 막판에 찍어드렸던 문제입니다. 41번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1차 보건의료는요, 접수주지,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1차 보건의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단 접근성이 있어야 돼.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일반 의원급, 우리가 그냥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보건에 관련된 병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1차예요. 2차는 병원급, 종합병원급, 3차는 좀 더 상급병원급. 그렇기 때문에 다 상급병원으로 몰리면 진짜 위독한 환자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니네 동네 가까운데 바로 갈 수 있는 데를 가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접근성, 3시간씩 걸리면 누가 가겠어요.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 가능성, 그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또 주민의 참여,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뭐든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지불 부담 능력, 공짜는 아니지만 너무 비싸지 않고 적당하게 지불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1차 보건의료의 요소라는 건데, 1차 보건의료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1차 보건의료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의원이에요. 보건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1차 보건의료라는 거. 또 여기서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헷갈리시는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른 파트에서 제가 또 짚어드릴게요. 42번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요소 중에서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저 솔직히 이 문제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1번 경제적 지원, 2번 자원의 조직화, 3번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4번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5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죄송한데 진짜 제가 이 문제는 해설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이다. 찍을 수는 있어요.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찍을 수는 있었지만 좀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43번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부조에 속한다. 뭐를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사회보장제도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3가지는 뭐가 있냐? 사회보험이 있다. 또 공공부조가 있다. 사회서비스가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회보험은 국산, 건고노, 우리가 내는 4대 보험 플러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야 된다. 공공부조는요, 빈곤층한테 우리가 부조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 적게 버는 사람까지 커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이 대상이에요. 조손가정,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 의료보호 같은 말인데요.
공공부조에 속한다. 빈곤층을 조금 이렇게 커버해 주는 거니까 부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알아야 되잖아요. 요번에 이 문제가 안 나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강제적이다. 보험료는 차등 부과해. 자기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직장 건강보험 또는 지역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보험료는 차등 부과하는데 혜택은 균등하다는 거. 소득의 재분배 효과야. 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돈 조금 내는 사람들 것까지 커버해 주는 거니까요. 뭐 제3자 지불 제도라는 거. 왜? 이 공단에서 달달이 돈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머지 한 80% 보조해주고 우리는 20% 내잖아요. 의료기관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20%이다. 의료비가 뭐 한 2만 원 나왔어. 나는 4천 원 내는데 나머지는 누가 내요? 보험자가 누구예요? 돈을 받아먹고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내주는 게 보험자예요.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국민이죠. 요거까지 아셔야 되겠어요. 키워드 풀이 시작할게요. 이번 간호학은요 15문제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한 페이지에 담아보았습니다. 일단 보건교육에 대해서 나왔고요. 실시 절차, 보건교육 방법 중에 브레인스토밍이 나왔어요. 또 평가 유형이 나왔는데 요번에 진단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보건소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건소는 지방행정조직이다. 보통 보건진료소랑 보건소가 뭐 퐁당퐁당 나옵니다. 또 41번 1차 보건의료요소 접수주지에서 주민의 참여가 나왔고요. 또 42번 요거는 패스할게요. 43번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 또 공공부조 빈곤층한테 5만원, 10만원 부조해준다. 공공부조요. 기초생활 보장하거나 의료급여하거나, 노령연금 주는 거 있고, 또 사회서비스 있었어요. 사회서비스는 법률이 정하는 특정 인에게만 주는 거였죠. 뭐, 조선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장애아동, 노인들한테만 주는 거. 이 사회보장 제도는 항상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항상 중요하다고 했던 것에서 어김없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항상 번갈아가면서 나오잖아요. 이번에 행위별 수가제가 나왔어요. 또 환경오염, 이상 기후의 증가이다. 또 수질 오염 상태, DO와 BOD, COD는 반비례이다. 문제 나왔고요. 2차 오염물질, OR, 스케펜 이렇게 기간주에서 2차 오염물질만 묶었잖아요.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 이게 2차 오염물질이고 나머지는 다 1차다. 또 포도상 구균이 어떤 식중독이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균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 또 장염비브리오균 이게 여태까지 나왔었는데 장독소는 뭐냐 이게 나왔어요. 근데 기간주에서 또 마침 독소형은 독보엘포 이렇게 외우자고요. 이러면서 보톨리뉴스 웰치균, 또 포도상 구균 이렇게 세 개가 독소형이다. 막판에 찝어드렸는데 요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나오는 키워드가 약간 확장되어서 그렇지 비슷하다라는 거. 50번 문제,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는 대치가 나왔습니다. 대치는요, 덜 위험한 거로 바꿔준다 이거잖아요.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깨지는 것을 깨지지 않는 것으로 교체한다. 남자친구가 너무 이상해. 그러면 새 남자친구로 대체해야 되고 대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치원생에게 건강한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할 때 좋은 것은 이런 문제 나왔는데요. 보건교육 교육 시 우선 고려할 요소는 교육받는 사람이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 기간주 유튜브 지금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앞둔 여러분들이나 관심 있고 흥미가 있지. 간호조무사 시험 안 보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교육을 안 받겠죠?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피교육자예요. 교육자는 선생님, 피교육자는 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고 흥미가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가 항상 중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37번 보건교육 실시 절차. 제가 도입 전개 결론, 결론이 같은 말로 종결인데요. 제가 2020년 6월 국시에 전개가 나왔다. 그리고 9월 국시에 또 전개가 나왔다. 그리고 2021년 3월 국시에 도입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전개가 나올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론, 종결 부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 중요 키워드는 계속 나온다는 거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8번 보건교육의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이 나왔어요. 보건교육의 방법 뭐뭐 있었죠?
이 제가 작정하고 치렀다 보건교육 9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페이지인데요. 강의, 집단토의, 브레인스토밍, 분단토의, 배심토의, 심포지엄, 시범교육 이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이 나온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할 때는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이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이다. 제가 이 예시를 드릴 때 간호조무사 실습, 왜 도대체 무급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국가고시에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이 요번에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머지 공부해야겠죠. 상반된 의견, 배심토의, 패널토의, 또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 이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거 답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국가고시는 포괄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39번 보건교육 실시 전에 하는 평가에 물어봤어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다. 교육하기 전에 진단평가를 한다. 교정하기 전에도 혹시 치과 가보신 적 있나요? 교정하시려면요, 정확하게 진단을 떠봐야 돼요. 그래야 기간이라든지 발치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비용도 그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교육을 할 때도 초반에는 진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죠? 형성평가예요. 우리 학원에서요, 그 간호조무사 공부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형성평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괄평가는요, 우리가 국가고시 시험을 보는 것을 총괄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전에 하는 것은 진단평가, 교육 중간에 하는 거 형성평가, 교육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총괄평가라는 거. 평가 방법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어요. 2021년 3월에는 절대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 유형에 대해서도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다까지 다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40번 보건소, 지방보건행정조직에 해당된다, 이런 답이 있었는데요.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건진료소는 뭐예요? 농특법 나오면서 뭐 저기 지방에 병원 없고 의사 없는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보건진료소에서 이제 그 진료를 좀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에는요, 보건복지부가 있다. 복지하면은 복지 업무, 복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에는 그 행정안전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방에 있는 보건행정조직이다. 제가 이것도 막판에 찍어드렸던 문제입니다. 41번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1차 보건의료는요, 접수주지,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1차 보건의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단 접근성이 있어야 돼. 막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뭐 조산원, 일반 의원급, 우리가 그냥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보건에 관련된 뭐 병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1차예요. 2차는 병원급, 종합병원급, 3차는 좀 더 상급병원급. 그렇기 때문에 다 상급병원으로 몰리면 진짜 위독한 환자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니네 동네 가까운데 바로 갈 수 있는 데를 가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접근성, 3시간씩 걸리면 누가 가겠어요.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 가능성, 그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또 주민의 참여,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뭐든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지불 부담 능력, 공짜는 아니지만 너무 비싸지 않고 적당하게 지불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1차 보건의료의 요소라는 건데, 1차 보건의료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1차 보건의료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의원이에요. 보건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1차 보건의료라는 거. 또 여기서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헷갈리시는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른 파트에서 제가 또 짚어드릴게요. 42번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요소 중에서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저 솔직히 이 문제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1번 경제적 지원, 2번 자원의 조직화, 3번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4번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5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죄송한데 진짜 제가 이 문제는 해설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이다. 찍을 수는 있어요. 뭐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지도자의 뭐 역할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조금 뭐 찍을 수는 있었지만 좀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43번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 부조에 속한다.
뭐를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세 가지는 뭐가 있냐? 사회보험이 있다. 또 공공부조가 있다. 사회서비스가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회보험은 국산, 건고노, 우리가 내는 4대 보험 플러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야 된다. 공공부조는요, 빈곤층한테 우리가 부조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 적게 버는 사람까지 커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이 대상이에요. 뭐 조선가정, 장애인, 뭐 소년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 의료보호 같은 말인데요. 공공부조에 속한다. 빈곤층을 조금 이렇게 커버해주는 거니까 부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알아야 되잖아요. 요번에 이 문제가 안 나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강제적이다. 보험료는 차등 부과해. 자기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직장 건강보험 또는 지역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보험료는 차등 부과하는데 혜택은 균등하다는 거. 소득의 재분배 효과야. 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돈 조금 내는 사람들 것까지 커버해 주는 거니까요. 뭐 제3자 지불 제도라는 거. 왜? 이 공단에서 달달이 돈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머지 한 80% 보조해주고 우리는 20% 내잖아요. 의료기관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20%이다. 의료비가 뭐 한 2만 원 나왔어. 나는 4천 원 내는데 나머지는 누가 내요? 보험자가 누구예요? 돈을 받아먹고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내주는 게 보험자예요.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국민이죠. 요거까지 아셔야 되겠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